그리고 제가 저번에 네.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가 그러니까 동계 올림픽이나 뭐 동계 스포츠가 굉장히 뭐 발달한 나라잖아요. 네. 뭐 기후도 그렇고 한국에 비해서 뭐 시설도 발달했고 역사도 오래됐고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금메달은 잘 안 나온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having fun, 재미로 아이들이 스케이트 가르치는 자체가 그냥 재미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한국처럼 목숨 걸고 하는 경우도 없고 중요한 거는 일단 뭐 한국은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상을 받아오면은 굉장히 막 정말 뭐 영웅이 되죠. 영웅이 되는데 여기는 좀 틀려요. 그냥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 선수는 선수로서 자기가 잘했다는 그런 어떤 프라우드 같은 걸 느끼고 네. 또 이제 주위 사람들은 잘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박수를 쳐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진짜 광고가 막 들어온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예, 그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정말 여기 그 출전하는 선수들은 어떤 각오로 가냐면은 내가 한번 나에게 도전을 해본다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금메달에 대한 욕심, 뭐 은메달, 메달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냥 내가 이만큼 내 최선을 다했고 이만큼 결과를 얻었다. 등수는 안 올렸어도 그걸로 다 만족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흐름 때문에 그런지 없어요. 그렇게 미국에만 해도 많은 금메달을 따오고 그러는데 캐나다는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금메달리스트가 된다거나 뭐 아니면 김연아처럼 유명한 선수가 되면 뭐 모든 게 다 따라오잖아요. 명예와 돈과. 네. 네. 근데 캐나다는 그런 게 전혀 없나요? 돈은 거의 안 따라오고요. 아, 그래요? 명예는 가지고 있어요. 금메달 따면 국가에서 돈 안 나오나요? 거기 나오긴 국가에서 나오면 이제 그 세계 빙상연맹에서 주죠. 예, 근데 IS에서 주는 건데 올림픽 이제 거기 위원회에서 주고 그러는 건데 캐나다에서 따로 주는 돈은 없습니다. 아마 세금으로 오히려 착취해 갈 거예요.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든 거 금메달 300물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스케이트 캐나다나 이제 그 협회에 내야 되는 돈이 있고 네. 또 세금으로 나가야 되고 선수가 가져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선수는 내가 도전을 했다 이만큼. 명예 하나밖에 예, 없네요. 명예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도전에서 이만큼 결과를 얻은 거에서 만족하는 정도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이제 메달을 바꾸려면은 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불우한 분들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학생 무료로 가르치고. 예, 그런 거 말고 또 그 뭐라 그러죠? 요즘 많이 하는데 그 하스피럴, 추드런 하스피럴 도네이션 하는 거 그런 거를 앞장서서 이제 나가준다든지 무슨 암 환자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참 캐네디언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그러네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고 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아니 왜 목숨 걸고 하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거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뭔가 이렇게 돌아와야지. 바라질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자신의 만족도로 내가 이만큼 성과를 올렸다 해서 끝나는 것 같고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훌륭한 그런 어떤 그 외국인들의 어떤 스포츠 정신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치가 훨씬 있죠. 처음에 선생님은 어떤 분한테 소개받고 저는 이분이 코치시구나. 네. 그래서 코치시니까 제자가 가서 금메달을 땄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선생님 만나 뵙고 아니라는 거 듣고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되게. 다들 그렇게 물어. 학생이 땄어요? 이랬더라고요. 예. 코치님이 따신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어떻게 그 대회에 출전하시게 됐는지. 예,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퀘스천 마크 저한테 스스로 코치로서 25년의 코치생활을 하면서 나도 그냥 캐나다 한국 선생님들한테 배운 어떤 그런 교과서적인 그것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고대도 애들한테 사이클 점프, 점프나 스피닝을 가르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플립 점프를 할 때는 점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플립 점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왼쪽 어깨를 좀 더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을 로테이션 시켜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프를 하는 그 이제 방법 하우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만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쳤고, 근데 목표는 다 같은데 골은 같은데 그 코치마다 또 가르치는 게 틀려요. 왜냐면 배운 선생님한테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코치들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걔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건 또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왼쪽으로 도는 아이들이 있고 오른쪽으로 도는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마다 다 체질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신기하네. 예,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면 가리키는 기술이 그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클 점프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더블 트리플 점프는 이렇게 하고 뭐 악셀 점프는 이렇게 하고 뭐 네. 러치 점프는 이렇게 하고 캐멜 스피는 이렇게 하고 다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네네. 가르치는 방법은 다 틀려요. 그 방법들이 10가지가 넘어요. 그러면은 아이들마다 가르치는 방향을 다 그걸 그 아이를 빨리 파악을 해서 좋은 코치라면은 네네. 그 방법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아이에게 주입하면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체질이 틀려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얘는 이 방법이 더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또 워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데 제가 하면서 또 궁금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한번 나한테 도전을 해서 그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메달을 받았고 네. 그 선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오랫동안 그 시간들이 흘렀잖아요. 코치만 하고. 보통 여기서는 코치들은 딱 그 벽에 붙어서 코치만 하게 돼 있어요. 룰이. 네네.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잡아주고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작품할 때만 빼고는 다 벽에. 왜냐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코치들은 벽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이제 엄마들이 그게 사실은 불만들인데 네네. 한 코치하고 틀리다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벽에만 붙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교과서적인 것만 주입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뭔가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내가 한번 나한테 이거 적용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은 오래전의 일이지만은 좀 더 아이들한테 쉽게 가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제가 몸이 통통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카리스마가 있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날씬하신데. 통통했었어요. 정말 아주 보면은 딱 그런 카리스마가 느껴질 정도였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살이 훅 빠졌어요. 병이 걸린 줄 알았어 처음에. 네. 그래서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다 받았죠. 한국하고 네. 캐나다 다. 너무 하대요. 왜 나이가 더 살이 빠졌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코치들하고 다른 코치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서로 스킬 같은 거를 이제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를 하거든요. 네네.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몸에 이렇게 도입을 시켜보니까 몸이 가벼워지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되니까 주위 코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기가 얇거든요. 야, 우리 한번 한번 나가보자. 너 된다, 이거. 한번 더블도 해보고 트리플도 한번 다시 재시도를 해보자. 네. 물론 안 될 가능성이 많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치 친구들이. 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은 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했어요. 했더니 이제 그번에 이제 금메달을 그 미국, 캐나다 다 해서 18명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그냥 놀라고 했는데 그냥 금메달을 받으셨대요. 그냥 한 건 아니죠. 많이 연습 많이 하셨겠죠. 했죠. 그렇죠. 예.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거의 1년 넘게 했고, 일단 이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제가 네네네네. 다른 얘기를 네. 할게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코치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터프리티브 해가지고 거의 아이스댄스 쇼에서 나오는 그 점프랑 스핀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냥 이렇게 작품하는 거 정도로 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스댄스. 네. 그걸로 출전을 했는데 이제는 자꾸 저도 욕심이 생기고 애들도 뭐 시켜보니까 이게 몸에 되니까 야, 그러면 이번에는 김연아 선수까지는 안 가도 올림픽까지는 안 가도 한번 되면 더블 트리플 점프를 넣어서 여러 가지 스핀을 넣어서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내년에 대회 나갈 땐 2가지 들고 들어갈 거예요. 하나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이스댄스 쪽으로 나가거나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점프 스핀이 들어간 프리스타일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사실 제가 피겨를 잘 모르시잖아요. 모든 분들이 물어보면 뭐 어떤 운동이에요 그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건 제가 설명을 아까 잠깐 못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피겨가 3가지로 나눠져요. 김연아 선수가 하는 건 프리스타일, 그 다음에 아이스댄스 2가지로 나눠지는데 프리스타일에 들어가는 게 혼자서 솔로로 하는 게 있고 김연아 선수처럼 남자 싱글, 여자 싱글. 그 다음에 남자가 막 점프도 하고 스핀도 하고 막 여자 선수를 막 그렇게 막 던지니까 막 점프도 하고 막 스핀도 하고 그러는 거 있죠. 그건 페어예요.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스댄스는 점프 스핀을 빼고 그냥 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륨 댄스 같은 거. 그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내년에 이제 출전하는 게 하나는 프리스타일, 하나는 이제 아이스댄스 파트 싱글로. 그래서 두 가지 출전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예. 전에 선생님 예. 그 출전하신 대회가 정확히 어떤 대회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미련을 두신 분들, 과거에 선수로도 활동도 했고, 뭐 상도 많이 받았고, 그러다 코치가 되신 분들, 스케이트를 이제 접으신 분들, 근데 미련은 있어서 다시 하고 싶은 분들. 그래서 많은 그 하이스킬, 그러니까 높은 그 기술까지 가신 분들은 높은 그 레벨에서 도전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얼마 안 됐어요. 그 세계 대회가 생긴 게. 한 제가 그러면 알기로는 성인들만 30대 중반 이상부터 어, 이제 뭐 나이 리미트는 없습니다. 할 수 네네. 있으면 70세도 하실 수 있고. 시작만 있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나가서 그 네. 레벨에 맞춰서 대회하는 건데, 그 대회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하는 올림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에서 이제 각 그 캐나다 대표, 이번에 이제 캐나다 제가 대표가 된 거고, 그 금메달 받아서 그러니까 이번에 금메달 네. 받으신 대회가 예, 북미죠. 북미주, 미국하고 예, 캐나다, 예, 네. 그래서 금메달 받은 거고, 그래서 그래서 캐나다 몇 대표로 나가는 거. 팀이 몇 개 팀이라기보다는 몇 명이 팀으로 얘기하면 출전했죠? 댄스 팀, 뭐 싱글 팀 협회에서 요번에 금년에 제가 제 선수들이 이제 요번에 대회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제가 올해는 말고 내년으로 미룬 거거든요. 아니 금메달 받으신 때 네. 몇 개 팀이 출전했냐? 많은 그 레벨 따라서 틀리니까 팀들이 많이 출전을 하죠. 아, 그래요? 예, 제가 일단 제가 참가한 그 18명이 들어간 거고 팀으로 얘기하기는 일단 세계 대회 나가는 팀들은 캐나다에서 제가 알기로 한 요번에 한 20팀이 들어가요. 20명. 그러니까 18명 중 18명 출전해서 금메달 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고 금메달 받으신 금운동 받은 아이. 그러니까 금메달 받으셔서 이제 캐나다 대표가 되신 예,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이제 내년에 세계 대회에 출전하는 거죠. 캐나다 대표로. 그거를 이제 제가 두 가지 작품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사실 스케이트를 제 그동안 가르치는 것만 하다가 몸소 해보니까 힘들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는데 빙상장에서 넘어지는 게 굉장히 아픕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감, 아까도 캐나다 선수들의 어떤 스포츠 정신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 연습을 많이 하냐고,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많이 해야 되냐면은, 내가 자다가 목류병이 걸려서 나왔는데 스케이트 빙상장에 갔다면 그거 그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그 대회 나가서 그 연습한 양에 따라서 그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감기가 와서 뭐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도 엄청난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김연아 선수가 여기서는 내추럴 탤런트, 그런 어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정말 그건 우리는 박수 쳐줘야 돼요. 저도 지금 제가 선수로 뛰면서 하루에 6시간을 연습할 때는 그 이상의 연습을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학부모님들이 그런 걸 질문하세요. 그냥 대충 하다가 대회 출전 한두 달 전에 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예. 1년 이상을 준비해야 되고 적어도 미니멈 4시간 이상은 빙상장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또 만약에 메달을 안 받았어도 내가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거 많이 강조를 합니다. 많이 해야 된다고 연습을. 정말 빙상장에서 살아야 돼요. 어떤 캐네디언 아이들은 학교도 안 가고 해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 선생으로서의 제 코치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제가 일단 북미주 걸 땄기 때문에, 뭐 캐나다 거 땄으면은 다르지만 북미주 걸 땄기 때문에 내년에 출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더라도 예, 내년까지는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일단 그걸 미뤘고, 또 중요한 건 더 연습을 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도 이제는 북미주가 아니라 세계를 얼마나 잘하시는 분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 분들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년을 미뤘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럼 평창 올림픽이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힘들게 얻은 대회고, 그래서 결과도 잘 얻어야 될 텐데,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김연아 선수가 은퇴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김연아 선수를 이을 만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평창 대회에서 좀 한국인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될 텐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기사를 읽었는데, 이제, 이미 선수들 다
정해졌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예, 이제 박소연, 김혜진 선수들 충분히 역량이 있는 선수들이고 잘해낼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코치 선생님도 잘 가르치시고서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고 최고의 강사진들이 코치진들인데 일단 그 동부권 그 동유럽권 쪽에 그 러시아 쪽에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아, 예. 실력이. 예, 그래서 네. 저번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금메달을 아마 저기 동유럽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그럴까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아마 제가 많은 코치들 또 스케이트 캐나다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아마 그쪽이 강하지 않을까. 한국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나올 테고 중요한 거는 일본 선수들도 강하고 또 중국의 그 스케이트가 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것도 살짝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피겨가 역사가 유럽에서 시작을 해서 북유를 건너와서 이제는 아시아권으로 흐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미국 국적을 가진 중국 선수나 또 일본 선수들 네. 많은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 선수들을 역량으로 인해서 그 나라들이 이제 스케이트를 시작하게 됐고 또 그 나라 일본이든 중국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나오고 지금 강대국의 일본이 스케이트가 피겨 쪽은 중국이 굉장히 많이 이제 힘을 쏟고 있고요. 네. 그 한국이 제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아마 잘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러시아권뿐만 아니라 미국 아마 많은 선수들이 이제는 그 우리 국내 선수들을 능가할 만큼 실력들이 높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메달권 안에 들겠지만은 기왕이면은 또 평창에서 하니까 금메달을 받았으면 하는 그렇죠. 바람이고 그렇죠. 예. 근데 선생님 저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요. 네. 어떻게 보면 김연아 선수는 네. 한국 빙상계를 빨리 떠났어요. 예. 어린 나이에 떠나서 캐나다 와서 훈련을 하고 네. 캐나다 와서 그 브라이언 오서라는 그런 뭐 굉장한 코치를 네. 만나서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캐나다가 그 선수들을 키우는데 뭔가 다른 특별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지 그 코치가 좋은 코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됐을까요? 이번에 브라이언서가 2명의 선수, 또 일본 선수를 또 금메달 받겠죠. 그 남자 쪽에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뭐 메달 만드는 그 뭐라고 그러죠? 네, 정말. 그렇게 이제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김연아 네. 선수 이후로 많은 선수를 배출해내고 있는데 네. 뭐 일단은 오래됐어요. 캐나다나 미국이나 그러니까 이제 코치진들도 가르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한국보다는 솔직히 말하면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술을 우리 김연아 선수한테 뭐 아티스틱적인 거나 아니면 테크닉 쪽에서 그걸 주입을 시킨 거고. 물론 한국 코치가 그렇다고 아주 잘 가르치세요. 그렇지만 이제 이쪽은 또 오래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노하우가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글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은 아무래도 오래된 곳에서는 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선수들이 이쪽에 와서 저희 바람이 그래요. 한국 선수들이 국내에도 있지만은 국제에도 나와서 김연아 선수처럼 그러니까요.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가서 또 그쪽으로 와서 또 코치도 하고 또 그걸 또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은 한국은 지금 싱글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페어팀은 이나 아이스댄스 남녀가 하는 게 많이 네. 부족한 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아이스댄스 쪽에서는 많이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좀 한국에 있는 그 스케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와서 좀 배워가면 다양하게 배워서 평창에서 예 더 좋은 결과를 그렇죠. 볼수 있지 앞으로 않을까. 평창이 아니라 뭐 어느 올림픽이 열리든 그렇죠, 그렇죠.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은 것처럼 맞아요. 다른 세계대회 나가서 또 딸 수 있는 거고 꼭 목적을 평창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어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혹시 피겨가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 그 냄비 정신이 있어서 막 끌어오르다가 탁 이렇게 식어버리는데 끝나지 않느냐 물어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김연아 선수가 있는 한 절대로 그거는 식지 않고 계속될 거다 열기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평창 올림픽이 목적이 아니죠. 앞으로는 세계 계속 올림픽은 열릴 거고 4년에 한 번씩 선수권 대회도 열리고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피겨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은 선수들이 배출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한국은 동계올림픽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이제 그 올림픽의 어떤 그런 물론 이제 뭐 쇼트트랙이나 이런 쪽에서는 스피드 쪽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정착화될 필요가 있고 또 발달이 돼야 되고 또 많은 그런 선수들을 배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선생님 예. 여기 교포 출신 중에 피겨를 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있어요. 지금 제가 선수로? 그거를 TV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은 그래요? 예, 일단은 BC주 대표까지는 안 가도 네네. 여기서 손가락 5명 안에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5명 이 BC주의. 정도에서 한국 선수, 한국인이고 네. 유학 온 친구도 있고 로컬 아이들도 있고 잘하는 좀 뭐 레벨이 이제 노비스 정도까지 간 친구들도 있고 높은 예, 레벨까지. 예, 굉장히 시니어까지 간 친구들도 있고 물론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은 아니고 이제 다른 캐네디언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분이고 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브라이언 선생님한테 간 아이도 있고 예. 그러고 보니까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더라고 오랜 시간 동안. 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어머님들 연락도 오르는데 잘 이제 더 좋은 코치한테 가서 잘 배우고들 있고 이제 세계적인 선수를 되려고 여기저기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세계적인 선수를 키우셔야 될 텐데. 뭐. 하고 싶죠, 그렇게. 저도 아니, 앞으로 시간 욕심은 많으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뭐 제가 어느 정도 기술이 뭐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저보다 최고이신 분이 더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더 최고 기술을 배웠으면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선수라서 내가 꼭 뭘 만들고 이런 거보다는 네. 그냥 같은 한국인으로서 어디서든 배워서 좀 김연아 같은 선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제가 평창에서 태어났어요. 공교롭게도.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안 열리고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려서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그 평창 올림픽이 남다르지 않게 이렇게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제 선생님의 앞으로의 꿈? 네. 참, 뭐, 너무 끝질문으로 상상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당장 가까운 꿈은 제가 내년도에 가서 잘 일단 캐나다 대표로 가지만 한국인이 서진 저는 그날 태극기 한번 이렇게 딱 보여주고 싶어요. 막 그들은 상상까지 하는데 금메달을 받으면 캐나다 국기가 올라갈 때 저도 한국에 이렇게 가슴이 탁 외국에 사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냥 혼자 무슨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그게 제 목표고요. 네. 그다음에 좋은 선수를 만나서 제가 제 기량을 있는 대로 지금까지 가진 인포메이션을 다 그 아이한테 발해서 그 아이가 좋은 선수가 돼서 메달을 받으면 좋죠. 세계대회에서. 그런 게 제 욕심이고 그리고 한국에 저랑 같이 이제 일하는 코치들이 많이 있어요. 캐네디언 코치들이 같이 나가서 네. 좋은 그런 기술을 많이 전파를 하고 또 그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이쪽 데려와서 그래서 또 기술을 가르치고 그래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게 파이널 목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죽을 때는 최선을 다했구나 코치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개인적인 꿈은 그렇고 아무튼 우리 세계적으로 김연아 선수 같은 선수들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나왔으면 하고 평창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고 또 제가 그 동계올림픽 열리는 물론 뭐 한 파트는 아니지만은 같은 계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정말 파이팅하면서 아주 열심히 제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혼자서 네.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네. 예. 네, 유연아 선생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요, 피겨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곳 밴쿠버에서 피겨 스케이팅 코치로 활동 중이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내년에 독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월드 챌린지 어덜트 컴피티션에 출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선수이기도 한 유연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곳 밴쿠버에서도 평창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한인 피겨 스케이터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정은정의 아침마당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